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위원, 권변행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뉴욕 시장 혼조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은 좀 좋았고요. 환율은 좀 1,440원대 초반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만 좀 도와주면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떤 모습 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 대표님부터 이번 주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시장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고, 이번 주도 들어오면서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힘 가지고 또 계속 움직일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600선 진입 시도가 좀 빠르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큰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4월 달까지 가서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관세 흐름들 바로 또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쪽에서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충분한 상황 쪽에서 이를 견뎌내려고 하는 현상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우리 앵커님께서 또 외국인들의 동향들 말씀하셨지만 일단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금리나 달러의 흐름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는데 이거는 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 쪽, 특히 성장주 쪽이 계속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매매는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2600선이 안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플레이는 계속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주, 전선 전력기기 생각보다 조금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봤었을 때 오늘은 또 시작부터 원자력 관련된 쪽에 부진한 뉴스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폴란드 쪽에서 또 기존에 40조 넘게 수주했던 부분들도 약간 또 어떤 불발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단독 보도긴 하겠지만 그런 쪽의 위축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산업재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또 부담은 조금 느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대부분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적 방향성과 함께 변화는 뚜렷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관세 우려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쇼트지가 난 쪽에서 관세를 높여서 자극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요. 오히려 하락 시에는 비중을 더 늘리는 관점들이 좋다라고 바라보면서 역시나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도 쪽의 흐름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는 또 주중반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또 얘기들 특히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주중반에 나오는 국내 재계에서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이제 관보다 민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LPR 발표 아마 금리를 당장 내리는 것보다 전인대 흐름들 때 좀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2월의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가 있는데 지난 탄핵 정권 전국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었던 국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들 한번 또 체크하는 것도 이번 주에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삼양식품이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보다 더한 복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지파동으로 그 당시 1위였던 삼양식품의 지위를 농심에게 내준 이후에 십수년 동안 농심의 신라면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불닭볶음면으로 정말 귀신같이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다가 중국에서 현지 공장, 그동안 삼양식품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수출만 하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도 중국의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고요. 농심은 좀 주가가 답답한데 신라면 툰바가 지금 굉장히 그 입소문이 좋거든요. 의외로 신라면에 비해서 맵지도 않으면서 맵찔이도 먹을 수 있는데 두툼한 면에 그런 외식 업체에서 먹는 그런 맛이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지금 80만 원까지 돌파됐는데 이러다가 황제주인 100만 원의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삼양식품의 이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보는 것도 이번 연도에 한 재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HVM이 앨런 머스크를 타고 주가가 훨훨 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가 이 지금 로봇, 우주항공 뭐 이쪽으로 다 퍼지고 있는데 방산 다 연관되어 있죠. 우주발사체용 금속 제조회사인 HVM이 2022년도 3분기부터 스페이스X에 특수 금속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이런 거를 타면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우주항공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부품주까지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HVM 작년 6월 달에 상장한 새내기주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드디어 2024년도 6월 달에 상장했던 그 상장할 당시에 최고가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지금 1년 만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도 역사상 최고 실적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메디톡스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지금 대웅도 지금 그 실적이 최고치입니다.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끝이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들끼리 정말 머리 뜯고 잡아 뜯고 싸우다가 식약처의 어떤 그런 제재까지 가해지면서 정말 사면초가에 몰렸는데 그중에 가장 이득을 본 거는 휴젤입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휴젤이 매출액이 982억 원에 영업이익 466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26.7% 각각 증가한 수치이고 시장 컨센서스엔 부합했고요. 지난해 온기로 4분기 매출액 3,730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이 1,663억 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휴젤이 결국에는 미국, 중국에서 다 보톡스 그 허가를 따낸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 도움이 됐다. 물론 휴젤의 명은 보툴렉스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고유대명사로 보톡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국내 K보톡스 3파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그 휴젤이 지금 뭐 식약처의 제재는 모든 회사들에게 다 뭐 국가 출하 승인으로 걸려서 그걸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휴젤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주가도 사상 최고, 실적도 사상 최고,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